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BC 2주차 사회를 맡은 ABO 류지혜입니다. 네, 더운 여름인데 또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이고 너츠앤볼츠라고 이게 나사와 볼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리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더님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신은경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초대받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신은경입니다. 이번 7월에 DBC를 입교하신 분이 어디까지일까요? 손. 네, 여기만 그럼 제가 보고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DBC 과정이 전국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는데 울산 방송이 지금 전국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차피 여러분 모습도 나갈지 모릅니다. 긴장 바짝 하고 졸지 마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에요. 80분인 거죠. 근데 제가 12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형이라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80 나누기 또 12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66666 나오거든요. 내가 6.6분에 이 한 가지 주제씩 쳐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표를 보니까 도무지 이걸 6분 만에 특히 2번 꿈 가꾸기 이런 건 진짜 너무 무리라는 거죠. 제 최선을 다해서 일단 80분 안에 12가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처음 보실까요? 네,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런 DBC 과정은 99년 10월에 들었어요. 한 20년까지는 잘 헤아렸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잘 횟수를 헤아리기도 힘드네요. 저는 그때 결혼 3년 차였고 18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직장 약간 프리랜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본인의 자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친정 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전혀 저희 남편이나 저나 뭐 이걸 어떻게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있고 어떤 사업 아메이 말고라도 제2의 일을 알아보고 뭐 구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진짜 언니 때문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니 때문에 이 장소까지 오게 됐어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나한테 소개하신 분이 좀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여서 이곳에 나 왔다. 그런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시간 내서 온 거 제대로 한번 드러나 보자. 진짜 괜찮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 뭐 절대로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그렇게 그냥 진짜 내가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고 사람 구경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나 그러면서 저도 3주까지를 들었는데 3주를 다 듣고 제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주 다음 주까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저분은 쿵쾅쿵쾅 거렸다는데 나는 고요한지 어떤지 꼭 다음 주까지 오셔서 수료하시고 여러분 선택이 어떻든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제 마음속에서 아메이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럴 수 있나 싶죠? 저도 아메이가 이렇게 저한테 훅 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12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른 분의 스토리는 제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 제 개인적인 얘기라 어쨌든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좀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12가지 주제가 너츠앤볼츠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작하기부터 꿈 가꾸고 목표를 세우고 누군가한테 알려볼까 명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약속을 잡고 또 만나야겠죠.
만나서 여러분이 듣고 오셨던 그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건 아니면 스폰서님이 해주시건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하고 한 번만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팔로업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매출만 많다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이 DBC라는 시스템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메이 그리고 이글드림 그룹의 그 막강한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사업을 내 모습, 내 말 말고 뭔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짤까?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아메이는 다분히 인간관계 사업이라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2번 마지막 자세와 자기 이미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만약 저한테 뭐 시간은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2번과 12번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2번과 12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번 옆에 있는 3번과 12번 옆에 있는 11번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오늘은 6.666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작하기인데요. 자, 사업. 이곳에 혹시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아메이 사업 말고. 나는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자영업 말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사 말고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분 계신가요? 저도 예, 저기 이제 궁금한데 몇 분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메이 사업을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편하게 말해도 되죠. 꿀이다 이거. 이 사업 진짜 거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이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직장 생활만 하고 또 프리랜서로 제가 제 일을 하다가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업 설명 듣고 다 이해했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냥 원원투 수익 구조 뭐 기본적인 거 저 다 이해했어요. 누군가를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노력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그 정도의 설명이 아니라 정말 창립자의 책과 또 사업가들이 낸 책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가들이 쓴 책들이라든지 또 스폰서님과 함께 여러 번의 홈미팅이나 그런 차팅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의 성격과 그리고 아메이에 좀 독특한 문화들이 많죠. 마치면 애프터 하는 것부터가 좀 낯설지 않나요? 그런 문화 그리고 아메이 수입. 이 아메이 수입이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커질 수 있으며 그런 성격의 수입인지까지를 좀 더 이런 생각 있죠. 내가 이걸 과연 다 알고 있는 걸까? 누군가한테는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확신이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투잡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DBC를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나도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으나 너무 바쁜 거죠. 우리 다 바쁘잖아요. 지난주에 Q&A에 바쁘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바쁘다. 예, 저도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리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돈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떤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잡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평일 저녁 8시 그리고 주말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라는 책이거든요. 이분도 자기 일을 하면서 저녁 8시에 다른 이제 이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자본소득을 벌고 있는 어떤 미국에 있는 젊은이의 책인데 그분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제목이 딱 와닿아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래 맞네. 하루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퇴근해서 그냥 TV 틀고 또는 뭐 전화기 보다가 그러고 뭐 생각나면 시켜서 먹다가 잠 오면 자다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자하는 그냥 소비되는 그런 시간과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알았어 오늘은 저녁 8시 미팅이 있네 오늘은 저녁 8시 홈 미팅이 있네 오늘은 이렇게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미팅이 DBC가 있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일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시간을 관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자, 시간을 쓰려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은 있어요. 근데 저녁 8시에 갔는데 집안일이 너무 많고 또 어디 무슨 볼일을 봐야 하고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야 되고 그런 급한 일을 늘 하다 보면 마음은 있으나 그 시간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기로 한 그 중요한 일에 시간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있죠. 예,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덜 우선한 일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저도 한 번에 다 잘라내지 못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그냥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 시간을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아메이에 몰빵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시간 관리를 잘했더니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왜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이유대로 그냥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 정말 지켜야 할 것들 너무너무 많을걸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크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합니다. 탱코화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탱코화를 들어보시면 더 쉬워지시거든요. 정말 저 10가지만 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가지만 하면 다이아몬드 된다면서요. 그럼 저 그 10가지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겠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탱코화를 하기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만둔 사람들이더라고요. 포기한 사람들은 다 아메이를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메이가 뭐 얼마나 빨리 성장했든 뭐 천천히 성장했던가 상관없이 지금도 꾸준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이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만 너무 감사하다. 이 수입이 진짜 너무 달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그만둔 사람들이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이거는 자자손손 상속되는 일이라니까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끝까지 할 자신은 있어. 저는 이 2가지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탱커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지키세요라고 하는 이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또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아메이로 또는 다른 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사업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아메이를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한테 별로 물어보지 마세요. 하다 그만둔 사람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100%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똑같은 아메이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 제가 반드시 탱코아와 너츠앤볼츠 이 강의를 잘 듣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니야. 그것보다 나는 이게 더 맞아. 내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사업 설명 전달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그냥 만나서 우리 어디 구경 가자 이래놓고 아메이 미팅장으로 간다거나 스폰서님과 약속해서 스폰서님 앞에 이렇게 딱 앉혀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다. 오늘 미팅이 있는데 내가 오늘 꼭 그 친구를 만나야 뭔가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먼저 미팅을 안 오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후원이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게 빅을 한 번만에 만나서 빅을 이렇게 만날 일은 희박하거든요. 보통은 더 마인드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그 다음 스케줄을 하는데 더 에너지가 나지 않거든요. 이건 결국 에너지 싸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이 잡혀져 있는 거라면 그냥 미팅을 먼저 우선적으로 참석하시고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라. 처음엔 좀 만만한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할 동업자. 여러분이 10억 투자해서 사업을 해요. 그럼 아무나 하고 동업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영입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시고요.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춘다. 우리가 사실 외모로 모두를 판단할 수 없지만 외모에서 호기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관심이 안 생겨요. 맞죠? 그런데 봤는데 일단 첫인상이 좋아. 그럼 어때요? 이 사람 많은 사람일까? 막 얘기해보고 싶고 막 그렇죠? 저는 오늘 첫인상은 괜찮으셨어요? 소리가 조금 약하네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판단해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한다. 저희도 저희 언니가 반드시 저희 남편과 함께 있어라 했어요. 함께 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바쁘다는 핑계였죠. 바쁘다고 막 하는 걸 안 된다면서 반드시 그 시간에 집으로 와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들었던 게 가장 저희가 그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자, 왜 이렇게 유의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장 먼저 이 유의사항을 적어놨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꼭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고 싶죠?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꿈 가꾸기. 제가 시간을 어쩌면 가장 많이 쓸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 강의입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꿈이 99%다. 방법은 1%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에이 말이지 뭐 그게 뜻이 그럴까 이랬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그 why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열심히 하다가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좀 분명하면 아메이 사업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을 스폰서님에게 들었을 때 스폰서님이 그날 저희 부부에게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부한테 두 분 참 열심히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지금 각자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그 일을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5년 후에는 두 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답을 못했고 저희 남편은 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5년 뒤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구나. 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면 꿈인 거죠. 여러분은 5년 뒤 꿈이 있으신가요?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꿈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이뤄야 할 어떤 꿈은 있으신가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꿈이라는 단어를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 단어는 알았지만 질문 받기는 처음이었고 아메이 미팅장에 오면 꿈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너무 꿈하니까 나중엔 듣기 싫더라고요. 나 지금 살기 바빠 죽겠고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한데 꿈 타령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에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늘 그냥 쫓기는 삶, 그냥 월급 봉투에 맞게 그냥 그런 대로 돈 있는 돈대로 그냥 사는 삶은 너무 섭섭하잖아요.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진짜 한번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꿈은 어떻게 가져야 하냐면요.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꿈은 어떻게 가져야 하냐면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어딜 가고 싶지? 내가 뭐 누군가한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지? 나 근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은 건 뭐지? 버리고 싶은 건 뭐지? 하기 싫은 건 뭐지? 가기 싫은 곳 있죠? 직장 가기 싫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뭐지? 내가 그리고 받고 싶은 건 뭐지? 뭐 받고 싶어요? 저는 건물 하나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데요. 괜찮죠? 그럼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것도 그냥 꿈꾸면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부부싸움 하는 거 설거지 때문에 싸움 많이 한다면서요.
저희도 가끔 설거지 때문에 이거 누가 먹은 건데? 저희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씻기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 내가 먹은 게 아니야. 그럼 범인을 찾아요. 도대체 이건 누구 거냐면서. 그렇게 설거지 서로서로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어머, 그리고 수석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설거지 해야 되나? 예, 제가 설거지를 진짜 한 10몇 년 동안 설거지가 뭐야?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기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는 애들이 크니까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모두가 반대. 집에 다른 분이 오시는 걸 반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찌지고 볶고 사는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설거지를 엄청 많이 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고 시각화할 수 있는 건 드림보드로 만드세요. 이렇게 드림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꿈판이었어요. 지금은 이 꿈판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서 없어지고요. 지금은 제가 이런 그 책에 드림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참 좀 웃기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거 거의 90%를 이루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시각화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상상해야 돼요. 눈을 감고요. 내가 붙인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정말 저곳에서 언제쯤 저렇게 눈을 감고 아니면 내가 거닐어야지 아니면 저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야지 저곳에서 내가 뭐 음악 감상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위해서 제가 저의 꿈 드림 빌딩 그리고 꿈을 이루었던 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걸 만드는데 우리 아들이 좀 잘라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좀 잘라도 했는데 이걸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냐며 자기는 지금 너무 소름이 돋는다며 부끄러워 죽겠다며 저한테 엄청 얘기했는데 일단 그래도 잘라봐봐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꿈이 뭐냐면 자, 이 중에 오른쪽 가장 밑에 있는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가보신 분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어디 사진일까요? 어디 사진일까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네? 네? 사진이 안 보여요. 아쉽네요. 코끼리 뒤에 있는 오른쪽 맨 밑에 사진은 혹시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루이스 호수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아시는 분. 나 그분 보고 저 몇 분 아시네요. 오케이. 저는 그곳을 참 가보고 싶었어요. 저 밑에는 그 앞에 있는 호텔도 있는데요. 저 호텔에서 자는 것까지였는데 사실 저 호텔에서 자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가지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제가 저 호수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저곳이요. 이곳이거든요. 그 일본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그분이 레이크 루이스라는 곡을 저기 가보고 바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걸 읽어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피아노 잘 치면 좋겠다. 저런 곳에서 보고 바로 그냥 막 그 아름다움을 피아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꿈판에 붙였죠. 내가 저기를 꼭 가보리라. 그리고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내가 유키 구라모토의 그 레이크 오브 루이스를 음악을 담아가서 그걸 틀고 왜냐면 여기 가면 음악 안 틀어주니까요. 그 음악을 틀고 내가 피아노는 못 치지만 그 곡을 들으면서 저기를 이렇게 산책해야지를 상상했어요. 상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기 멀리 도망가고 없었어요. 남편은 찍고 있었겠죠. 진짜 못 말린다. 너무 부끄럽다. 나는 돌아갈 거다. 어쩌다 저쩌다. 이때 여행은 아들이 군대를 이제 마치고 그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선물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꿈을 이루는 시간이었는데 4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입니다. 들어보셨죠?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딜 가나 한국인들은 저렇게 많습니다. 그죠?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쳐다보시고 뮤직비디오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어디서 들리지? 막 이러면서 네, 제 주머니 안에
그 오디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BGM을 깐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남편이 앞에서 영상을 제 걸어가는 걸 찍었는데 제가 준비해간 노래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상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꾸 살이 붙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랑 갈까? 아, 이 여행은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그때 가서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런 거.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 음악을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하기 싫은지 생각하고 적고 붙이고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아메이 사업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떨 때는 좀 제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빠지고 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저는 재밌었냐면 나 5년 뒤는 이렇게 살 수 있겠지. 10년 뒤는 아이도 이 정도 컸을 거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재밌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난 아메이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힘든 걸 생각해서 재밌었던 게 아니라 그냥 꿈을 생각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는 아메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와 위치라는 뜻은요. 자, 꿈을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뭐 하고 싶어? 자기는 꿈이 뭐야? 이러면 아메이 하기 전부터 저희 남편은 저희가 30에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27에 결혼을 했거든요. 동갑이 28에 결혼을 했네요. 동갑이었고 은행원이었는데 은행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난 직장생활 오래 안 한다. 나는 34세 나와서 내 사업한다.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말한 대로 그렇게 34부터 지금까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 이런 거예요. 나?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사는 것. 자, 그게 저희 남편 꿈이었어요. 저는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냥 풍요롭다, 나 진짜 감사하다,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내가 적어도 에메랄드 정도는 되어야. 이곳에 사업 설명 다 듣고 오셨으니까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뒤에 나오네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을 가는 거, 그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딸내미가 6학년 때 기말고사를 앞두고 며칠 전에 결정했어요. 우리 오스트리아 갈래? 진짜 너 초등학교 마지막 12월인데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여주고 싶어. 그 전에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대상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비엔나 커피는 비엔나 가서 마셔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커피만 한잔 하고 올게요 하면서 사실은 떠났어요. 자, 이거 직장인이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거 꿈꿨어요. 약간의 사치죠. 전 진짜 이런 걸 꿈꾸면서 배시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저희 부부는 전 세계를 아메이에 초대되어서 또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행복했던 순간들. 뭐 때문에? 아메이 덕분에요. 아메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메이 덕분에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 옛날 부모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냥 어렵게 사시다 가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진짜 2년 동안을 저희 엄마가, 저는 6남매 막내딸인데 엄마한테 한 번씩 가면 고생했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뭐 재밌었던 거 없었어? 하니까 하나도 재밌었던 게 없었대요.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그랬던 배경도 있지만 그냥 박봉에 이 6남매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키운더라고 여행도 두 분이 한번 갔다 온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생했던 얘기만 하대. 그때 제가 불쑥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내가 그냥 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든 어쩌든 아니면 내 자식에게라도 너무너무 좋았던 얘기들, 재밌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메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 남편의 꿈입니다. 저희 남편이 배우지도 않고 그냥 펜, 이거 뭐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펜 드로잉이에요. 펜 드로잉.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선생을 카페에서 만나서 이걸 배우더라고요. 이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약간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다 뭐냐면 저희가 여행 다녀왔던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서 여행 갔다 왔던 사진 그림 그리는 거 이거 특별한 삶 아니에요? 아메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맨날 저희 남편은 자기는 정말 부럽다. 자기처럼 특별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본인이 상표 등록을 낸 브랜드예요. 이런 거 좀 만들지 마라. 이런 거 왜 만드노? 하면 아니 내가 좀 괜찮은 티셔츠 사러 백화점 갔더니 괜찮은 뭐 명품 티셔츠는 한 장에 여러분 면 티셔츠는 8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 해요. 내가 왜 남의 이름 적혀져 있는 티셔츠 입어주면서 돈을 그만큼 지불해야 되겠냐면서 나는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입어야겠다면서 DNRL이 욱이거든요. 제 남편이 김영욱이에요. 그래서 이 DNRL로 가방, 저 밑에 가방 보이시나요? 가방, 모자, 후드티 저희 집에 차고 넘쳐서 파트너들 보면 하나씩 주고 뭐 형제 리더님들도 주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그때 미국에 A60 갔을 때 마치고 서부 여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 옷이 저것밖에 없으니까 저거 가져가서 거의 뭐 진짜 뭐죠? 패션 쇼를 진짜 다 했네요. 본인의 지로는 뭐라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도 본인 옷 김영우 리더님 입은 티셔츠는 잘 보면 어딘가에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DNRL이에요. 동그랗게 여기도 있고 요 뒤에 DNRL 적은 것도 있고 요 소매에도 있고 자세히 보면 저거 어디 옷이지 보면 처음엔 전 DKNI인가 뭐 이래 보면 뒤에 누군가는 물어요. 이거 어디에 여러분 팔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 50대 중반의 사람이 자기 그리고 싶은 그림 지금은 무슨 평생교육원에 미술관 돌아다니면서 미술관 그거 듣고 공부하는 거 있죠. 미술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미술 공부하고 이런 걸 막 해요. 또 심리학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아메이 때문에요. 아메이 무엇 때문에요? 아메이 사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타박타박 들어오니까 이렇게 꿈꾸는 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의 남편 취미 있으실걸요? 뭐 운동 좋아하나요? 그럼 직장 안 가도 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해라. 그러려고 내가 아메이 했잖아. 너무 멋지겠죠, 그렇죠? 그런 거 꿈에다 적으세요. 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I want live for. 나는 예. 무엇을 위해 살고 살느냐. 싶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수단이 돼요. 이게 꿈이 돼요. 나는 이렇게 돼서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가치가 뭐냐. 이거는 사실 위치예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돼요. 네, 오늘 이 미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라는 단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부는 행복 그리고 자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야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위치는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게 뭐 행복일지 자유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시각화되어 있는 여러 꿈들을 다 이룰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충분히 그 위치도 가능성이 있고 그 가치도 멋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아메이가 아니라면 난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내가 그런 그 많은 꿈들을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가?
아이가 어릴 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다 커버리면 그 시간이 그냥 효력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꿈과 목표를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목표는 반드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목표를 소리내서 말하면 그 목표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간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추구의 이유를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드러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명확한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의 스폰서나 또는 여러분이 아메를 알리고 하시는 분에게 당당하게 그 목표를 알리세요. 자, 알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난 반드시 꼭 이룬다. 될 때까지 한다. 그게 저의 결단이었거든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 자, 이게 아메이 핀 레벨입니다, 여러분. 브론즈라는 게 우리 요즘 첫 번째 핀입니다. 브론즈가 어떤 건지는 스폰서님과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브론즈 핀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달성해야 되는 핀이고요. 물론 그 밑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도 있지만 한국 아메에서 인정하는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SP, GP, 플래티늄, 루비,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운더스 루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쭉쭉쭉쭉 있어요. 저는 간도 크게 이 아메이를 듣고 DBC를 듣고 3주차가 끝나고 제 마음속에 중간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내가 저 다이아몬드가 꼭 되어봐야 되겠다. 위치를 정한 거죠. 목표를 정했어요. 원래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기고 중기고 장기고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한다. 그게 몇 년 만에 하겠다. 네, 그 말은 할 수 없겠다.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하니 아니 처음에 보니까 뭘 알아야죠. 뭐 평균, 표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이 시스템대로 2년에서 5년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누구나 된다고 했으니까 2년은 모르겠고 나 5년. 나 5년 만에 다이아몬드. 여러분 저의 위치와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위치에 관역을 정확하게 꽂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생긴다. 그러면 아직 나한테 분명한 Y도 없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없는 거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죠. 저는 필요했거든요. 저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 성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격증을 더 따고 더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이 보상이 성에 차지 않아서 너무 열심히 살면서 제 물동이를 키우려고 말이죠. 이 노동 소득을 키우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딱 이해하면서 이런 소득이라면 난 더 이상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아메이를 하고부터는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걸 기웃거린 적도 없어요. 아메이만 잘하면 돼요. 진짜. 저희 부부는 아메이 이적인 수입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로 모든 생활을 다 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얘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위치가 팍 정해졌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자, 저 다이아몬드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SP여도 되고 사파이어 돼도 저는 에메랄드만 돼도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 아니요, 저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는 무조건 될 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위치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선포하세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한번 되어보겠어. 그럼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 니는 될 수 있지 싶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 응원해줘.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진짜 이를 악물은 거죠.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래, 내 반드시 된다는 거 보여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관역을 어느 위치점에 찍는 게 더 필요해요. 그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비바람에도 그게
튕겨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면요. 계획과 행동은 따라옵니다. 내가 명확하게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미팅을 빠지겠어요? 내가 명확하게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탱크화를 안 할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획은 막 씁니다. 시간 관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누구를 언제 만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뒤에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와 계획을 잡을 때 스폰서님과 3년 플랜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2달 뒤면 2025년 회계연도에 이 글로벌 아메이에서 저희에게 멋진 이 보너스 플랜 그리고 여행 플랜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해도 비전 트립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되고요. 또 지금 제가 3년 플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스폰서님이 저도 3년 플랜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어떻게 그러면 3년 플랜을 짜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해서 저는 이렇고 제 꿈은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변화하면 될까요? 그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3년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자, 계획이 짜졌어요. 저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기로 계획한 사람이잖아요. 목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명단 작성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처음 사업 설명 들을 때도 한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이거 걔가 들으면 약간 솔깃하겠는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부부가 똑같이 한 부부를 떠올렸다는 거죠. 와, 당장 걔네한테 얘기해 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막 제품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다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써도 되고 우리 신우도 써도 되고 뭐 맨날 나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소개해주면 그럼 대신 좀 사줄래? 하면서 다 같이 쓰던 거니까 제품을 같이 쓸 사람 또는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여행을 같이 갈 사람 그런 사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적어보세요. 막 적다 보면요. 약간 좀 이런 부분도 느껴져요. 혹시나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혹시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조직에서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괜히 알렸다가 내가 좀 민망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아메를 제대로 하면 이 일은 뭐예요? 선물을 주는 기분이잖아요. 선물. 당첨될 로또를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인터뷰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렇게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필요성이 있는지,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을 저도 그랬거든요. 살기가 바빠가지고 막 많이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명단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명단을 적을 때는요.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약간 이 툴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 친구를 잘 아니까 막 얘기하는데 스폰서님 워낙 여러 사람을 듣다 보니까 얘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좀 적고 직장도 좀 적고 또 이 친구는 긍정적인지 꿈과 목표가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지 또 인간성은 뭐 괜찮은지 그걸 3점, 2점, 1점으로 조금 나타내서 합계 점수를 옆에다 적는 거예요.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라고요? 상담용이라니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주지도 적고 그렇게 한다면 스폰서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알려봅시다. 이런 거. 이 사람 약속 잡으세요. 이런 걸 해주십니다. 그것도 스폰서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저도 명단이 왜 이렇게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명단이 없지? 그냥 있는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명단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보는 만큼 명단이 늘어나요. 처음엔 저도 편했던 그냥 친구들, 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그냥 알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나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자신 있게 이제 알리게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메이가 누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멋진 플랜을 알리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바꿨죠. 너 들었을 때 어땠어? 나도 처음에 들을 때는 귀찮아 죽겠는데 왜 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스폰서님까지 모시고 와서 왜 이러나? 생각했지만 듣고 났을 때 아메이가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아메이를 들으면 아메이가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혹시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그러지 않았나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일까? 뭐라고 얘기할까? 이해할까? 싫어할까? 물건만 쓴다고 할까? 사업 당장 한다고 할까? 그걸 인터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명단 작성을 하고 만날 약속을 정했던 것 같아요. 자, 만날 약속을 정할 때 우리 보통 전화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을 정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전화가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메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전화로 사업 설명을 안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막 노트를 옆에 놔두고 언니 얘기하는 걸 적으면서 전화를 받았을까요? 제가요, 설거지도 했다가 방바닥도 닦았다가 쓰레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들었죠. 제가 무엇을 하면서 전화를 던지고 언니는 어떻게 전화를 했을까요? 아주 진지하게, 어쩌면 옆에 막 노트도 적어놓고 이 말도 해야지 저 말도 해야지 하면서 진지하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가볍게 딴 일 하면서 들어서 절반은 흘리고 절반만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는 길게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전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전화, 그런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약속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내일 만나자 이렇게 못하니까 FORM대로. F는 패밀리예요. 가족들 잘 있지? 예, 그냥 가볍게 인사. 아니면 너 아픈 데 없지? 뭐 이런 거. 그리고 occupation은 직업이에요. 잘 다니고 있어? 아직도 그 직장이니? 뭐 이런 거. R은 취미생활, 레크레이션. 뭐 잘 지내고 있어? M은 메시지예요.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전할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너무 길게 FOR까지 하지 말고 그냥 짧게 짧게. 전화는 무조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는 거죠.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리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만나서 차만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마지막에 멘트가 있었어요. 내 니한테 할 얘기 있어서. 내 니한테 꼭 전할 얘기가 있다. 내 니한테 상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성질 급한 친구는 뭔데 지금 얘기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바쁘다. 뭐 이렇게 해서 끊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는 딱 한 번 한 친구가 뭔데 뉴스키니가 아메이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깜짝 놀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예 만나서 얘기하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못해서 갑자기 얼음 됐다가 아니 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냐면 몇 명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전화로 잡으세요. 자, 전화로 잡을 때 이 어디서 만나자고 장소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 선택은 그분에게 기회는 주는 것 같이 하지만 내가 정답을 이미 가지고 만나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냥 상대방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커피값 요즘 너무 비싸다. 뭐 편한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집으로 와라.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스폰서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 그럼 제3의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3의 장소를 정하면 돼요. 자, 제가 요즘 이제 스폰서 입장이 좀 많으니까요. 스폰서와 동행할 때 유의사항은 미리 내가 먼저 만나서 그 친구와 아메이의 마이 스토리,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저 친구 왜 아메이를 하지? 호기심 정도는 좀 유발하고, 그리고 제대로 너가 아는 아메이가 다가 아니니까 한번 제대로 들어봐 하고 나서 스폰서님과의 약속을 정하는 게 그 뒤에 팔로우업이 잘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팔로우업이 중요한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메이 암자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스폰서 앞에만 앉혀놓으면 스폰서님은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짠 하고 그냥 바꿔놓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폰서님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는 만나시는 게 좋아요.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이 사업 설명인데 사업 설명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각자의 방법은 좀 다르지만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도 뭐 편한 친구야 마이 스토리 같은 거 없이도 앉아봐라 종이 갖고 온나 들어봐리 1시간은 시간 걸린대 이러고 좀 제가 했는데 조금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고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제가 이제 동료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 학기는 전 대학 시간 강사 일을 할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번 학기는 무슨 요일이 조용해요? 이러면 저 화요일 요즘 좀 수업 없어요. 이러면 이게 나도 화요일 날 이번에 수업 없는데
나는 무조건 상대방에 맞춰주니까 화요일 날 수업이 있어도 그날 어떻게 쓰든지 뭐 빼는 거죠. 그래요? 저도 화요일 날 일찍 마치는데 또는 수업이 없는데 그럼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 좋아요. 커피 한잔 해요. 그냥 전 그렇게 약속 잡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그때 이제 FOR을 좀 하겠죠. 선생님 잘 지내요? 바쁘시죠? 뭐 요즘 논문은 잘 되어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거의 10분 정도가 지나면 바로 저는 아메이를 꺼냅니다. 바로 그냥 만나서 아메이 읽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혹시 아메이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꺼내거나 톤 딱 이렇습니다. 또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저 아메이 사업도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세제는 어느 브랜드 쓰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 혹시 아메이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웃으면서 아메이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아메이 아세요? 이러면 이미 끝났어. 제 아시는 분이 이번에 뭐 청도 여행 갔다 오다가 소싸움 장애를 갔대요. 태어나서 처음 그냥 애들 보여준다고 소싸움장을 갔는데 소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싸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있더니만 한 마리가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럼 싸움 끝이라 하대요. 이미 만났는데 야가 눈싸움에서 져버렸어. 그래서 소싸움 하는 거 보여주려고 갔는데 소 한 마리가 그냥 들어갔대잖아요. 이미 뭐예요? 만나서 그냥 안 됐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왜? 이 선생님이 아메를 하든 안 하든 이 너무 괜찮은 아메를 안 들어봤을 거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친한 사이인데 커피 마시면서 한 15분은 각자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전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요즘 지내세요? 그렇구나. 네네네 하고 그럼 저한테 질문하겠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바로 그냥 딱 선생님 저 요즘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요? 네, 선생님 아메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얼굴 제가 아메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러는데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아메이요? 쌤도 그거 해요? 나도 들어봤어요. 어쩌게 얘기를 막 해요. 다 듣고 있다가 맞아요. 맞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세상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나 그 얘기는 처음 듣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분 얘기가 끝났겠죠. 그럼 제가 또 그다음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목소리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외우는 것처럼 그냥 종이 놓고 외우는 것처럼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있는 그대로. 저는 아메이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도 어때요? 목소리도 어때요? 그냥 같이 선생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가 아니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제대로 눈 한번 감고 제대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제대로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죠? 아니 저는요 누가 시켜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제대로라는 얘기했지만 저 진짜 처음에부터 니 진짜 제대로 들어본 적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내 제대로는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제대로 들어봐. 너 시간 한 40분은 되지. 한 1시간은 되지. 마치는 시간도 저는 딱 정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얘기했냐면 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 사업 설명하고 같이 이어서 할게요. 자 제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럼 바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사업 설명이 한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업 설명을 막 했겠죠.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근데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직 한 30분은 더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바쁘세요? 제가 그때는 좀 많이 이렇게 뭐 핀도 많이 안 되고 초기 이제 실패담이에요. 바쁘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길면 아니 나는 40분이 안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예약이고 뭐 20분이 또 길다고 생각할 수 아니 나는 이렇게 긴지 모르고 설명을 듣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잖아. 바쁘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얘기해도 돼요 하면서 접었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땀이 등에 땀이 쫙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내가 진짜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구나. 그리고 속으로 40분이 뭐가 기노? 이것도 하나 못 듣나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시간을 물어보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저렇게 된대요. 지금 시간 이러네요. 그럼 제가 12시 40분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그때까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12시 40분, 네 40분에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시간 안에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시계를 안 보더라고요. 40분이 될 때까지는. 근데 이렇게 시간 안 하면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나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을 할 때
당당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현실 점검과 회사 이야기와 유통구조 여론이 들었던 그런 사업 설명을 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얘기 못하면 스폰서님, 그래 내가 들어보는데 너 진짜 제대로 들어본 적 없지? 한번 제대로 들어봐. 한번 들어볼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근데 니 2번은 안 들을 거잖아. 니 1번만 들을 거잖아. 그럼 제대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 근데 부담은 갖지 마. 야 듣는다고 다 하나. 절대로 안 해도 돼. 근데 난 너무너무 너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 그래서 나한테 아메이를 가르쳐 주시는 스폰서님이 매주 무슨 요일 날 오시거든. 내가 한번 약속 한번 잡아볼까?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 사실 아메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나 그분 모습 보고 아메이에 대한 고정관념 진짜 많이 깨졌다. 니도 보면 좋아할까? 이렇게 저를 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으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폰서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나한테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리고 그건 맞잖아요. 저 그분 때문에 고정관념 깨져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나는 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나의 마이스토리와 나의 그냥 아메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괜찮으세요? 알겠어요. 저 그러면 45분까지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설명을 막 웃으면서 하는 거죠. 항상 뭐 하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항상 그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지 하는지 좀 공감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탱코아를 들으면 사업 설명을 한 달에 10번 하라고 할 거예요. 한 달에 10번 하면 2명은 반드시 알아듣고 이렇게 미팅장도 함께 오고 여러분들이 후원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2년에서 5년 하면 다이아몬드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건 사업 설명을 한 달에 10번 했을 때 기준입니다. 탱코아를 제대로 했을 때 2년에서 5년. 그래서 아메이는 수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5번을 했다? 그냥 4년에서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2.5회 하는데 그럼 8년에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죠. 사업 설명 하고 나면 끝인가요? 이런 미팅장에 올까요? 나 사업 한번 해볼게 도와줘. 사업 설명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사업 설명 때 다 해드리지 못한 설명들을 좀 더 해주는 것.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다음 약속을 잡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약속을 잡고 그리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어차피 네가 제대로 영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얘기하면 돼. 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다음 약속이 팔로우업이거든요. 어떻게 잡느냐? 제가 오늘 얘기한 게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도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든지 안 소비만 하시든지 그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대로 검토하시고 제품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진짜 치약 칫솔밖에 모르시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음 약속을 잡는 거죠. 그걸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명단 작성했고 만났고 사업 설명했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예방 주사도 했죠. 다음 약속도 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 설명을 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관심 없어요. 이건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저는 지금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싸울까요? 아니죠. 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죠. 네, 지금 당장 아니어도 진짜 꼭 이거 나중에라도 비즈니스 꼭 알아보세요. 하고 그냥 뭐 신뢰 쌓기로 넘어가면 돼요. 신뢰 쌓기라는 건 뭐냐면 원래 그분이랑 관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원래 그분이랑 만났는 빈도와 밀도가 있었겠죠. 그대로 만나면 돼요. 미워하지 말고 다 연락 안 하지도 말고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약속했는데 네 시간은 돼요. 저 다음 주 화요일도 이 시간에 시간 괜찮아요. 그럼 예스죠. 그러면요 그게 바로 팔로우업인 거예요. 자 팔로우업은요 그 상대방 제가 누군가를 팔로우업해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좀 그 사업 설명에 있었던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회사도 좀 더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고 수익 구조도 좀 더 디테일하고 얘기해 주고 그분과도 좀 알아가면서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제가 이 사람을 사업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팔로업이 그 사람한테 칼자루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스폰서님에게 칼자루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도와줄까요? 아무나 그 사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평생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분을 팔로업 한다고 몇 번을 만나보니까 시간 약속도 너무 안 지키고 너무 그냥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너무 안 되고 그래. 저는 그럼 그분을 팔로우 몇 번은 하지만 그분을 팔로우 스루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무나 도와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시면 돼요. 팔로우업을 할 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이런 마음으로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걸 표내면 안 되죠. 니는 안 되겠어. 이렇게 표내면 안 돼요. 또 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도 최근에 후원 되신 분은요. 이분이 조건은 참 안 좋은데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저도 항상 약속 장소를 일찍 가는 편인데 나보다 더 일찍 나오고 막 이런 게 그럼 말로는 맨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래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처음에 잘 지키냐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진짜 지키냐 이런 걸 보면서 자 팔로업을 자 나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결정 그리고 그분도 이 스폰서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그럼 한번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직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좀 스몰로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부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저는 알아봤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남편도 너무 말려요. 전 소비자만 할게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팔로업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몇 번 만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싫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신뢰 쌓기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노도 다시 나의 명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업가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업하는 그 기간 중에요. 이 노가 또 오는 경우 반드시 한두 번은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팔로업을 통해서 나 제대로 한번 사업해볼게요. 물건만 쓸게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 물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메이 부업 그리고 아메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냥 팔로우 스루라고 해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는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에서 큰 리더가 된 사람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분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팔로우 스루를 해주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만나면서. 자, 이게 아메이의 그냥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테일한 건 또 스폰서님과 사업을 하시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요. 되도록이면 약속은 그 헤어지기 전에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약속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다시 전화하는 게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다음 약속을 저는 잠정적으로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엔 언제 만나? 이래서 그 다이어리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체크를 해놔요. 항상 그렇게 다음 약속 잡기가 늘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린 겁니다. 홈미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팔로우업 할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다른 성공자들의 자료들 많으니까 책이랑 영상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미팅에 초대하면 너무 좋죠. 저는 이 DBC라는 미팅을 통해서 결단했다 했잖아요. 뭐 결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뭐가 훅 들어왔어요. 나도 다이아몬드 꼭 내가 돼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약속 꼭 잡고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는요. 사업 평생 할 때까지 진짜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나랑 평생 함께 가는 그냥 동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냥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너 사업 너무 큰 거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사람도 없고 파트너도 없고 1번부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대로 제품을 써보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거 써? 이거 물어봐요. 친구가 저한테. 이거 써보니까 어땠어? 좋았어? 이거는 밀키 타입이야?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근데 이거 안 써보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난 아직 이건 안 써봤는데 이러면 써보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그게 맞고요. 아메이는 구정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누군가한테 잘 불편한 점을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고요. 또 무엇보다도 확신과 자신감. 이건 사업 시작 요령부터 자세, 이미지까지 확신과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아메이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 그건 금방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플랜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확신, 자신감이 있으시면 누구라도 후원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제품의 감동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거. 자,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제 사업가를 찾아내는 게임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사업 키우는 그 기본 단위가 코어 리더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 나왔죠, 그렇죠? 코어 리더. 코어 리더만 되시면 돼요. 여러분 코어 리더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코어 리더만 되시면 SP도 될 수 있고 에메랄드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코어 리더가 뭔데요? 1번 주도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스폰서님이 꼭 와야 돼. 오늘 안 오면 안 돼. 이번에 꼭 약속했잖아. 그런 분 주도적인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내가 그냥 이번 3주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 주도적인 리더인 거죠. 미팅을 나오는데 스폰서님으로부터 오늘 미팅 가시나요? 이런 얘기 안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DBC를 지금 수료하실 거잖아요. 하고 탱코아 DBC 3주차 때 탱코아를 듣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미팅이 탱코아 미팅이거든요. 탱코아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탱코아를 꾸준히 실천하는 리더. 와, 1번도 하겠죠? 2번도 하시겠죠? 3번 20가지 주제를 이해하고 복제하고 전달하고 주관할 수 있는 리더. 이건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잘 복제시켜 드릴 겁니다. 20가지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 4번 이제 요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4번은 BF 세조를 3개월 이상은 유지하는 리더. 오늘 제 강의에서 조금 어려웠던 거 체크해 놓으세요. 마치고 스폰서님과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BF는 그럼 뭔데? BF는 옆에 그림처럼 3%, 3%, 3% 달성되는 그룹을 3그룹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선물 키트가 이제 본사에서 날아오죠. 너무 괜찮은 진짜 선물 세트거든요. 요게 BF인데 요런 BF를 어떻게 해요? 3조. 이렇게 세 사람의 BF를 요게 코어 리더입니다. 세 사람의 BF를 후원하고 있는, 근데 이거를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하고 있는 사람을 코어 리더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코어 리더가 복제되면 나도 코어 리더인데 이 사람도 코어 리더가 됐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다가 코어 리더가 되고 여기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다가 코어 리더가 되고 코어 리더가 됐어요. 그럼 나는 사실 코어 리더가 아니라 뭘까요? SP가 되겠죠. 그래서 SP 1000만 점수를 이제 막 그냥 큰 우리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제품들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달해가지고 21%가 되어도 돼요. 근데 좀 힘들죠. 계속 그렇게 나 혼자서 엄청난 매출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죠? 나 같은 사람이 같이 복제되어 나가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네트워크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코어 리더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코어 리더가 될까? 난 코어 리더인가? 내가 코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건 뭐가 되지? 뭘 변화시켜 볼까? 이걸 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과 보조 자료는요,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자, 시스템은 이글드림 그룹에 검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글드림 그룹이 한국암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라는 건 아시죠? 예. 자, 이게 이글드림의 8단계 석세스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 뭐 봤을 수도 있는 시스템인데 여러분이 지금 스텝 1, 2, 3에 와 계시거든요. DBC에 이제 다음 주 탱코아 듣고 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탱코아 미팅 가야 된다고요. 자, 탱코아 미팅 1, 2, 3, 4를 딱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어떠한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PB나 이런 거 상관없이 DBC를 듣고 탱코아 미팅을 가시면 되는데 저희 파트너들을 보더라도 탱코아 미팅에서 BF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내가 BF가 되었다는 건 앞서 얘기한 BF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BF를 해봤으니까. 그럼 BF 아직은 한 사람밖에 못 만들고 두 사람밖에 못 만들었지만 세 사람 만들면 코어 리더 된다면서요. 그러면 탱코아 미팅을 통해서 코어 리더 되겠죠. 이 코어 리더를 내가 했는데 왜 코어 리더를 못 만들겠어요? 내가 했는데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겸손하지 못한 말입니다. 나는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못해요? 내가 했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지. 맞죠? 그래서 내가 탱코아 미팅에서 코어 리더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리더를 복제하죠. 그러면 이제 고SP. 여기서부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면서 이 스쿨을 수료하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글드림 그룹의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이 먼저 배워보고 그리고 그거 내가 VF가 돼 보면 BF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리고 BF가 또 다른 BF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예, 이게 계속 복제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잘 배워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툴은요 정말 많아요. 책, 음원, 그리고 사이트, 유튜브, 아마그램,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도 있고요. 또 스폰서님도 계시고, 혼자서 이렇게 막 애쓰지 말고 툴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툴을 사용할 때는 내가 검증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건 사용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음원을 줄 때도 먼저 들어보시고, 안 들어보고 누가 좋다 해가지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약간 좀 내가 전달해 드린 분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음원을 줄 때 그 사람 상황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상황에 맞는 걸 내가 꼭 먼저 듣고 골라서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걸 어설프게 사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트워크 균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명단 작성해서 사업 설명했더니 회원도 생기고, 그리고 그 회원의 밑에 또 파트너도 생기고,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네요. 그죠?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나 이 사람 어디다가 달지? 고민스럽죠? 예. 네트워크 균형은 바로 위스, 뎁스. 위스는 넓이고요. 뎁스는 깊이에요. 그래서 위스는 내가 직접 이렇게 아시는 분들을 달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입이 나한테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뎁스는요, 이 B2가 또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소개해서 내려가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죠? U, A는 전혀 모르는 또 C들이 나오고요. 또 B, A, U는 전혀 모르는 또 D들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네트워크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자, 폭과 깊이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저는 사업을 키울 때 스폰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그룹의 매출이 당신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 위스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막 한 그룹이 너무 커지려고 하면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면 큰일 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2번을 찾아야 해. 빨리 3번을 찾아야 해. 빨리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옆으로 많이 키웠어요. 근데 간혹 보면 한 그룹이 엄청 크면 어때요? 나도 그냥 큰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크니까 그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장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그룹이 나 전체 그룹 매출의 반이 넘지 않아야 한다. 꼭 명심하시면서 위스와 뎁스를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도 내가 아는 친구고 이 친구도 이 친구랑 같이 아는 친구고 막 이렇게 명단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가입을 하면 되고,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명단을 작성할 때부터 분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개모임하는 한 친구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죠. 1번 얘를 먼저 달고 2번 그 밑에 얘를 달고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1번을 약속했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일 친하고 내가 제일 친하니까 1번으로 했겠죠. 문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을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2번을 사업 설명했거든요. 내가 2번을 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한테 전화를 했죠. 야 있잖아 2번 내 걔한테 했는데 회원에서 물건 쓴대. 네 빨리 회원가입 하라니까. 설명도 안 듣고 빨리 회원가입 하라니까. 그럼 내가 네 밑에 달아줄게. 어땠을까요? 7005 번호 회원번호 막 이제 주민번호 막 불러주고 그렇게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입하기 전에 이렇게 가입시켜야지라고 생각해 놓은 그림대로 다 가입시켰어요. 그렇게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명단 말고 기존 내가 아는 명단은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켜야지 하고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그 친구 만났을 때 바로 요 사람 번호를 넣고 가입시키고 하면 되겠지요. 자, 이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 경청이 나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의사소통은 경청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경청 잘 하세요? 저도 아직도 경청해야지, 딴 생각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경청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십 교육을 한번 받을 때 경청은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1대1로 마주보고요. 그때 1분인가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막 외우려고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외우려고 생각하면서 해도 그걸 다 얘기를 못해요. 1분 얘기했는데 난 10초밖에 얘기를 못하거든요. 경청이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 한번 해봅시다. 경청은 큰 귀로 그리고 많은 눈으로 두루두루 살펴서 한 마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경청이라는 뜻인데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청이라는 걸 그냥 어떤 모토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도 그냥 많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게 경청이다. 말 잘해서 리더가 된 게 아니라 경청을 잘해서 리더가 될 수 있다. 경청의 한자가 저렇게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한테 준 그런 휘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의사소통에 경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인간관계 비즈니스라 제가 초기에도 얘기를 해줬죠. 진짜 아메이 사업은 물건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오고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좀 뭐 깨달음이라든지 이제 배움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경청을 잘하면, 공감하면서 경청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던데요. 저는 답을 그냥 알게 돼요. 제가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그 가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 핫 버튼 이걸 조금 찾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웃어주는 거, 눈 마주치는 거, 박수 치는 거, 살짝의 스킨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 저는 부부 후원할 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연애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연애 결혼한 사람 후원합니다. 일단 연애를 했다라는 건 살짝의 이게 좀 이게 좀 뭐라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밀당 뭐 이런 것들도 좀 할 줄 알고. 근데 그냥 선 봐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럼 유도리가 없더라고. 유도리가. 나 이런 거 지금 전국 방송 나가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냥 책에도 안 나오고 가르칠 수도 없고 말로도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가 있는 거 있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아메이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공감적인 경청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밀당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면 중요하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통을 할 때는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돼.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팅할 때 네 11시에 줌 접속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우리는 오전 11시였는데 저녁 11시에 줌인 줄 알고 기다리고 우리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정확한 소통. 그리고 그럴 것이야. 가장 위험한 게 그럴 것이야입니다. 진짜 추측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톡이나 문자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장문 전화도 오래 하지 마라. 장문도 보내지 마라. 제 룰이 그거거든요. 만나서 얘기해라 라고 저는 말하고요. 그리고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 하면 좋은 말, 안 해도 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말만 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세와 자기 이미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와 자기 이미지인데 시간은 2분밖에 없네요. 하지만 윌리엄 제임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세기 최고의 가치는 자동차나 컴퓨터의 발명이 아니라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지도 정말 알게 되었고요. 자세는 뭐 외적인 자세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보다도 저는 내적으로 겸손해야 배울 수 있죠.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요. 사업 설명하러 누군가를 만나면 막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죠. 그럼 제가 내가 옛날에 저랬을까? 나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러지는 말아야지라는 걸 또 배우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괜찮은 분인데 너무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그럼 정말 저런 모습은 배워야겠다. 참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사람은 원래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먼저 한대요. 왜냐하면 위험에 맞서려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열정적이어야지 머리로 내 꼭 열정적이어야 돼. 열정적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열정적이 되지는 않아요. 열정은요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응축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쌓이고 쌓여서 그냥 한마디의 말을 던져도 그냥 니는 하겠다 이런 말. 네가 하는 아메이는 다르다. 그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사업 성공하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진짜 열정적이고 이 당당한 그 사람이 아메를 해야 리더님이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메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 아니어도 내가 오늘 이분에게 이 아메이를 설명하고 팔로우를 하는 이 과정이 쌓여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이 쌓여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행동에 그냥 당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결과보다 이 열정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 아까 구체적으로 시각하고 상상, 많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눈 감으면 그림으로 그냥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꼭 그 상상을 실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미지요, 그냥 단정하게 상식에 맞는 복장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고급진 말투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말투도 이상하게 어떤 분은 말끝마다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한 관계는 괜찮은데 혹시 오늘 처음 누군가를 만났는데 친한 척한다고 너무 반말하는 것도 좀 결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말투라거나 또는 저도 제가 만약에 끝에 반복적으로 어떤 분들 보면 막 계속 쓰시는 그런 말투가 있죠. 그럼 제 남편이나 또는 주위 사업 파트너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기야, 내가 뭘 고쳐야 돼? 내가 오늘 혹시 실수한 말은 없어? 내가 그렇게 어색하게 계속 뭐 반복하는 말이나 이런 거 없어? 하면 처음에는 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화내지 말해 이렇게 먼저 한마디, 그래 절대 화 안 낸다면서 내가. 그러면 니는 서 있는 자세가 이상했다. 니는 어떨 때는 사진까지 찍어요. 네가 다리를 이렇게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더라. 네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잖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죠. 나도 당연히. 니는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이러면서 제가 또 막 옛날에 있던 거, 저는 A형이라서 옛날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내가 니 이럴 줄 알고 얘기 안 할라겠다. 이제 이러면서 또 잦은 다툼을 하다가,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까? 진짜 고맙다. 부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 자세, 신뢰의 이미지. 네, 22분이네요.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멘트를 좋아해요. 왜냐고요? 이거 저희 스폰서님이 늘 사인으로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보이면 다 믿죠. 보이면 다 믿죠. 저도 25년 전에 진짜 안 보였어요. 근데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라는 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믿음을 키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게 저기 조금 저렇게 튀어 올라온 거, 예, 저거밖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저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 가려진 것 너머를 보는 힘이 크신 분들이 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여러분 아메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그 원하는 삶, 풍요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7월에 DBC 수료 잘 하시고요. 모두 더 멋진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